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꼭 나오는 게 금일, 오늘이잖아요. 근데 금요일이라고 오해를 한다든지, 또 중식이 뭐냐? 점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는 중국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어떤 학부모가 학교 가정통신문을 받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MZ세대의 문해력, 특히 어휘력의 문제들은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책가3 구독자 여러분, 학습, 동기, 정서를 연구하는 교육심리학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해력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 최근 들어서 왜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나, 그리고 이 떨어지는 문해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문해력 하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 기반이 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문해력의 본질인데,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한 기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해력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문해력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 기회들을 갖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나와 세상과의 소통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문해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문해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점차 현대 생활들이 쫓기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조용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한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에 접하는 방식을 보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또 학습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전에 인쇄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학습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 적극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다. 영상 매체는 타인이 만들어준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인쇄 매체를 통한 내용의 경험은 내가 적극적으로 내용의 의미를 구성하는 생각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잃고 있는 것도 최근 문해력이 저하되는 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짧은 영상, 쇼츠 같은 영상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곰곰이 내가 고민하고 뭐가 더 좋은 개선책이나 관련된 내용이 무엇일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쇼츠 같은 짧은 영상들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짧은 영상은 재미나 그냥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유용할 수는 있지만 생각의 힘에 있어서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문해력 관련해서 서울대생 문해력은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서울대생들은 워낙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또 책도 많이 읽는 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대생의 문해력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전보다 최근 서울대 입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인문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평가를 했는데 3분의 1 정도가 낙제 점수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도서 대출을 하는데 1위부터 5위 사이에 인문 교양 도서나 뭐 소설같이 좀 교양을 위한 서적보다는 전공 서적 대출이 많았다고 해요. 2019년에서 23년까지 도서 대출량을 보면 19년에 한 40만 권 정도, 23년의 경우에 29만 건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문해 활동에 이전 학생들보다 최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해력이 떨어지면 생각하는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데,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자기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자기 분야에서 리더십을 가지려면 계속해서 문해 경험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거든요. 문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변화들을 읽게 되면 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기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잃기 때문에 사실 사회성이나 리더십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알파 세대, Z 세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간접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 문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소위 말해서 라떼 세대가 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죠. 같이 소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세대 간 갈등,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최근 MZ 세대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꼭 나오는 게 사자성어예요. 또는 금일, 오늘이잖아요. 근데 금요일이라고 오해를 한다든지, 또 중식이 뭐냐? 점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는 중국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한식으로 우리 아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어떤 학부모가 학교 가정통신문을 받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MZ세대의 문해력, 특히 어휘력의 문제들은 한자로 된 어휘,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MZ세대가 성장하는 그런 사회적 배경을 보면 한자 교육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배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MZ세대가 약어 문화가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라떼 세대가 MZ세대의 어휘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다. 중꺾마 하면 잘 이해 못하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잖아요. 이처럼 어휘도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최근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언어 문화가 어떤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이전 세대와 요즘 세대 간의 소통이 또 이해가 원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해력을 키우려면 책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책과 가까워질 시간이 없어요. 생활 자체가 어느 정도 여유로워야지 책을 보면서 생각하고 책을 본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텐데 이 현대인의 삶이 너무 쫓기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적어도 좀 여유 있게 자기 성장,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독서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기가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책 읽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꼭 노력을 해야 한다. 자기가 생각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자꾸 받아들여야지 새로운 제안, 또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는데 우리는 소비만 해요.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독서, 문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생각의 자양분을 쌓는 활동이거든요. 그 시간을 꼭 확보해놔라.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평소에 책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말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꾸준히 일주일에 책 한 권 정도를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주일에 책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으면 정말 문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2주에 책 한 권은 짜투리 시간 다 활용해서 우리가 책을 보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주에 최소 책 한 권, 한 달에 2권 정도는 꾸준히 자기 성장을 위해서 책 읽는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상을 통해서 정보에 접근하는 일들이 이제는 많이 늘었잖아요. 이때 단순히 영상을 보고 그런 내용이었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어떤 내용들을 그 영상에서 이야기했는지, 그 영상을 통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뭔지, 확인해야 될 게 뭔지 정리해서 그 영상에 대한 자기 생각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키우면 꼭 책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힘들을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책을 구매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책을 구매해서 그냥 책꽂이에 꽂아놔요. 이게 장식용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책을 구매를 했으면 반드시 첫 장은 읽기 바란다. 첫 장을 읽으면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냥 사놓고 꽂아놓으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꽂아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적어도 책을 사면 첫 장은 반드시 읽어보는 습관을 가져라. 그러면 두 장, 셋째 장도 읽어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읽으면 좋긴 하죠.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바람직하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쪽에 자꾸 손이 가요. 근데 괜찮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자꾸 읽게 되면 이게 이제 확산 효과라고 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옆에 있는 주제의 책에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점차 관심의 영역들이 확장된다.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관심이 없는데 내가 새로운 분야도 알아야 되니까 이 책을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오히려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책 읽기를 하고 그와 관련된 다른 영역의 책들이 뭐가 있는지
관심을 좀 확장하면서 자기의 주제 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게 훨씬 좋은 독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독서할 때 심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 책 읽는 게 아무래도 이제 생각해야 되고 뭔가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심적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심적 부담을 가지면 심적 부담을 주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보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배경으로 틀어놓고 책 보는 활동을 같이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어려운 책, 내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책의 경우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보게 되면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의 어떤 내용이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이다, 좀 생각해야 될 책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보시는 게 좋고요. 일상적인 책은 그냥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음악 들으면서 책을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보면 아무래도 즐거운 활동을 내가 경험하는 거니까 책 보는 활동도 즐거워지고 또 크게 부담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방법이 일반 성인들에게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공부할 때는 노래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의미 처리 과정이고 깊이 있게 그 의미를 내가 분석하고 종합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음악을 듣게 되면 음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처리를 동시에 내가 해요. 근데 우리 뇌는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내가 A라고 하는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 B 정보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A 처리했다, B 처리했다, 소위 말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 훨씬 더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고 두뇌 활동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요. 피곤해져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음악 없이, 미안한 얘기인데, 공부에만 집중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독서로 부자 되기, 그거는 사실 부자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생각의 부를 가질 때 삶이 되게 행복해질 수 있고 자기 삶에 대한 자기가치,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를 통해서 나란 누구냐,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삶 자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독서라고 하는 게 자기성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성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를 발견하고 내가 보다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는 삶에 있어서 부자 되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죠.